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닛 17의 명사절 목적어 배우도록 할게요. 자,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주어, 동사 나오고 이쪽 목적어 자리에 두 가지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써서 말을 좀 길게 할 수 있다. 왜냐면 동사를 썼기 때문에 이거 다 동사잖아요. 동사를 쓰면 뒤에 목적어나 보어나 수식어가 나오면서 어때요? 이 뒤에 부분이 목적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라는 걸 배웠고, 여기서는 명사 구였어요. 명사 구. 전에는 이제 명사 한 단어였지만, 자, 여기서 명사 구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이 목적어 부분이 명사절로 확장이 됩니다. 명사절로 확장이 되면은 뭐 복잡하긴 하지만 약간 쉽게 얘기하면 접속사를 사용해서 여기에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 동사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다가 목적어가 막 길어져요. 더 길어져요. 왜? 접속사를 사용하면 보통 길어집니다. 물론 짧을 수도 있는데 길어지는 게 보통 패턴이고,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명사절로 확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 명사, 목적어가 명사에서 명사구로 확장이 되고, 오늘 마지막으로 명사절로 확장이 되면서 목적어가 길어진 케이스를 배우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접속사를 쓴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자, 접속사의 종류가 좀 어마어마하게 많기도 하고요. 그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못할 것도 아니에요. 자, 한번 상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종류로는 대시 있어요. 대시. 보통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whether 해석은 뭐뭐인지 or not이 있으면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고, 두 번째 if도 목적으로 쓰이면요 whether랑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뭐 whether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목적으로만 반드시 와야 돼요. if는 뭐뭐인지. 오케이. if는 주어절을 이끌지 못한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큰 틀로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의문사가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걔네는 조금 6가지가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네들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의문사 명사절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문문에서의 어순과 다른 것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하우절 어순은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 이 얘기는 밑에 이거 나왔으니까 그냥 하는 얘긴데요. 자, 밑에 보면 how 다음에, 원래 how는 어떻게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있어요. 반드시 오는 건 아니에요. 빠지면 만약에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로 해석하면 되고요. 만약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얘가 이제 how가 이 형용사 부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얼마나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much나 many, 이거 지금 형용사나 부사 둘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오면은 얼마나로 해석해야 된다. 얼마나 이런 식으로. 일단 잠깐 나와서 하는 얘기였는데 위로 다시 올라가면요. 주저리 do you think, believe, say 등일 때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뒤쪽에서 따로 할게요. 쌤이 쭉 살펴봤는데 뒤쪽에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언급하면 또 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뒤쪽에 나왔을 때 언급을 좀 할게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자, 그리고 목적어절을 이끄는 that은 흔히 생략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패턴 있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요 사이에는 that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주어, 동사 사이에는. 원래 이게 써야 되는데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묶어서, 이 부분을 묶어서 목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으로 쓰인 절에 접속사 that을 썼다면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문 하나만 쉬운 걸 들려주자면 I think
나는 생각한다.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that he is criminal.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시 문장 구조 분석을 잠깐 하면 I think, 나는 생각한다. 그가 범인이라고, 범죄자라고. 자, 그러면 이 전체 부분이 목적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시 목적으로 쓰인 뜻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I think he is criminal.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대를 생략한 채로. 이해되죠? 자, 그 다음 계속 진행할게요. whether, if절을 목적으로 많이 취하는 동사로는 ask, tell, know, wonder, question 등이 있다. 야, 이건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모르겠죠. 고등 문법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문법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물어보냐면 쉽게 주어가 나오고요.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이 동사들을 써요. 이 동사들을 씁니다. 이렇게 여기다 쓰고요. 자, 쉽게 우리는 ask, 묻는다 하고 문법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요. 여기다 that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whether나 if를 물어보는 거죠. if로 간단하게 할게요. 그냥 똑같은 뜻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 뒤쪽에서 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뭐 하겠죠. 근데 that도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어야 되고요. 완전한 문장. if도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완전 불완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문법 문제의 출제 의도는 해석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에 해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해석이 둘 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 문제 맞히기 어려운데 자, 뒤쪽에 이런 동사들이 다 어때요? 어떤 사실의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 확인. 뭐뭐인지 물어본다. 뭐뭐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알 수 있다요. 뭐뭐인지 안다. wonder, 궁금하다잖아요. 뭐뭐인지 궁금하다. 뭐뭐인지 question, 의문이 든다. 다 뒤쪽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동사들입니다. 이 앞에 동사들이. 그래서 이 앞에 동사들이 이렇게 쓰이고 that하고 if를 물어본다면 거의 99.9%는 답이 if예요. 왜? 뒤쪽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단순한 팩트를 전달한 게 아니라 이것처럼 팩트를 전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think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wonder 이런 걸 썼다 봐요. 나는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답이 if예요. 그가 범인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문법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자, 오늘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일단 설명했어요. 어떤 걸 중요하게 쌤이 생각하냐면 요거 문법 문제로는 얘가 좀 중요합니다. 뿅, 왜 안 나오지? 나와.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오케이. 문법 문제로는요. 해석 측면에서는 뭐 다 똑같이 비중이 같지만 그리고 how가 어떻게인데 기본적으로 형용사하고 부사가 나오면 어떠다 얼마나로 해석해야 된다. 이 점을 좀 조심하세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예문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160번 I believe, 나는 믿는다. 다시 생략이 됐네요. 뒤에 보니까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success, 성공은 is a journey. 얘는 보호죠. 주어 설명하는 거니까. 여행이다. 여정이다. 성공은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not a destination. 뭐가 아니라 이건 부정을 한 거죠. 이건 보호예요. 도착지라는 뜻이고 destination은 보호 1,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that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전체가 목적어고요. 이 안에서는 또 작은 주어, 작은 동사, 작은 보호 1, 작은 보호 2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안에서 크게 이렇게 명사절을 크게 끌고 갔다면 그 안에서 또 작은 주어, 동사, 보호, 목적어, 수식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여러분이 스스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석도 정확해지고 그 다음 나아가서 내신 시험에서 서술형이 나왔다면
그거를 영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단순하게 그냥 that 목적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안에서 또 까면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오고 이런 구조를 자꾸 스스로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케이? 그래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161번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I wonder 그러면 목적어 나오겠죠. 근데 접속사 썼으니까 나 길게 쓸 거야. Whether if 아무거나 괜찮고요. 이 안에 또 접속사 썼으니까 접주동 주어하고 동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어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하튼 동사는 가능하다. 무조건 나와야 된다. 자, 요거는 작은 주어 동사가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작게 썼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이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주어 나는 있다. 전면구 나왔으니까 올바른 right path 길에 있다. 수식어 in life 인생에서 수식어 인생에서가 path를 꾸며주고요. 자, 요 전체 수식어가 비동사 이 올바른 길에 있는 거니까 자 여기 얘는 수식어 동사를 꾸며줬으니까 부사 수식어 그 다음 얘는 형용사 수식어 왜? path를 꾸며줬으니까 명사 꾸며주는 건 형용사잖아요. 자 그리고 묶어서 여기서 끝나야 되겠다. 물고 늘어졌으니까 그래서 나는 궁금하다. 내가 인생에서 올바른 길에 서 있는지가 궁금하다. 전체가 목적어. 그러나 그 안에서 접속사를 쓰고 동사를 썼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가 전개된다. 여러분 반드시 이거를 해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162번 color 색깔은 can impact 영향을 줄 수 있다. How you perceive weight 여긴 지금 형용사하고 부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원래 해석인 어떻게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또 작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전개됐네요. 어떻게 너가 인식하는지 perceive 인식하다고요. weight 무게를 인식하는지 자 그리고 여기서 마침표가 찍혔네요. 그러면 전체가 역시 목적어 너가 무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영향을 줄 수 있대요. 색깔이 dark color 어두운 색깔은 look 보인다 무거워 보이고요. and 그리고요 bright color 밝은 색깔은 look 보인다 less so 덜 그렇게 보인다. 이건 보가 되겠죠. 자 less는 이렇게 so로 꾸며준 거죠. so는 이제 heavy를 나타내는 거고 앞쪽에 heavy. 자 그 다음 163번으로 건너가서 I think 저는 생각합니다. First duty 첫 번째 의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5분은 쌤이 한 방에 가져오라 했죠. 그 사회까지 사회의 society 첫 번째 의무는 근데 얘를 사실 처음 보면은 쌤도요. 얘를 목적으로 해석해요. 난 생각한다. 사회의 첫 번째 임무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갑자기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갑자기 뭘로 전환시켜야 돼요? 주어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동사 앞에 있는 건 무조건 주어거든요. 그러면 얘가 작은 동사, 얘가 작은 주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 대시 생략됐겠구나. 목적으로 쓰인대. 그러면 접속사는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묶어서 이 전체가 목적어가 되겠구나. 전체가 목적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순식간에 해야 돼요. 그리고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 사회의 첫 번째 의무는 바로 뭐다? justice, 정의다. 앞에 주어 설명한 거니까 first duty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보호로 해석을 하고요. 그럼 이 문장의 의미,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키워드를 말하자면 justice, 정의를 말하고 싶은 거죠. 사회가 정의를 꼭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이 정치인이 어울리진 않지만 정치인이 하면 왠지 믿겨지진 않지만 여하튼 정의가 중요하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164번
neurologist. 자, 신경과학자라는 뜻이에요. 신경학자가 remind, 상기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사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us가 간접 목적어고요. 직접 목적어를 지금 that으로 쓴 거예요. 조금 어려워졌다, 그치? 이렇게 꾸며주면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that all warm-blooded. 그럼 접속사 썼으니까 작은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구조 전개되겠고 모든 온혈의 이란 뜻이에요. ed가 들어왔으니까 형용사라고 써야 되겠죠. 온혈의 mammals. 이거는 포유류예요. 포유류들은 모든 온혈의 포유류들은 dream. 얘를 명사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거는 문장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 얘를 동사로 해석합니다. 그쵸? 얘를 만약에 명사로 해석했다. 그러면 어때요? that을 썼는데 동사가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를 준 주어로 봤다. 그러면 every night도 지금 부사잖아요. 수식어. 동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문법을 아니까 가능한 거죠. 꿈을 꾼다. 동사. every night. 이건 수식어. 매일 밤이 dream을 꾸며주니까. 그러면 that은 여기서 끝났다. 그쵸? 쭉 목적어가 되겠어요. 신경과학자가 상기시켜준다. 우리에게 모든 온혈의 포유류들은 매일 밤 꿈을 꾼다. 라는 것을. 오케이? 자, 165번. Only time. 오직 시간만이 will tell. 말해줄 것이다. you. 이것도 지금 보면 여기를 끊어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처럼. 그럼 얘도 또 사형식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간목, 그 다음에 얘가 직목, 접속사 썼으니까 커질 것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작은 주어 동사 전개. 너의 hard effort. 열심히 한 노력. hard가 effort를 꾸며주죠. effort는 노력이란 뜻이고 will pay off. 그리고 pay off는 일형식 동사에서 우리 배웠었죠. 이익이 되다로 외웠어요. 이익이 되다. 자, 그러면 너의 열심히 한 노력이 이익이 될지 전체가 목적어 될지를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와우, 명언이네요. 그러니까 다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노력이 헛된 노력인지 그것이 성과가 있을 노력인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꾸준히 노력해라. 거기까지 의미를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166번 Early Humans. 초기 인간. 그러니까 원시 인류라고 해석하면 좀 의역하면 원시 인류. 초기 인간들은 wonder, 궁금해했다. why? 접속사 썼죠? 의문사도 접속사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나 커질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왠지 목적어일 것 같긴 한데, 그죠? 자, 안에 세부 내용도 살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은. 자, 쌤도 이거 하기 귀찮지만 쌤이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계속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그냥 목적어입니다 하고. 근데 여러분은 반드시 안에 내용을 분석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the moon, 달이 보였다. 다르게. 주어 설명하니까 보어, 주격보. every night, 매일 밤. 수식어. 매일 밤 다르게 보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looked 꾸며줬고. 자, 그러면 달이 원래 초승달, 뭐 보름달 이렇게 막 반달 변하잖아요. 원시 인류들이 그게 궁금했다는 얘기죠. 자, 167번 explore often. 탐구하라 자주. 명령문이네요. You will know. 너는 알게 될 것이다. How. 이제 how 나왔어요. 그럼 좀 길게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근데 끝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잘 보면 여기 안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and가 나오고 how가 또 나왔네? 그럼 얘는 지금 접속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접속사를 또 써서 목적어를 두 개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how를 여기서 쉬었다 가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how를 첫 번째 목적어 one 그리고 how가 지금 뒤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얘를 얼마나로 해석해야 되겠죠. 얼마나 너가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And 그리고 how big 이것도 big을 꾸며주겠죠. 안에 또 작은 주어 동사 나올 테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고요. 얼마나 세상이 the world big 큰지 오케이 원래 위치 스몰의 원래 위치 어디요? 여기에다 나 앞으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big도 원래 위치가 여기죠. 세상은 크다. The world is big 그죠? 이렇게 야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쌤이 또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게 가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68번 We must show 우리는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왜 안 나와? 사람들에게 show가 또 사형식이라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목적어 2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무조건 아니지만 people 사람들에게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 확률이 좋으니까 we love 자 여기서 we love를 이렇게 가로를 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어요. 지금 갑자기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명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대시 생략돼 있어요. 근데 이 대는 관계대명사 대시요.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수식합니다. 거의 대부분.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 직접 목적어가 How much they mean to us예요. 아이고 어렵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접속사 사용했으니까 또 이 안에서 작은 주어 동사 나오겠죠. 이렇게 수식어고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는 전체가 묶여서 어떠다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이 뭐치를 꾸며줘야 되니까 얼마나로 해석해야 되겠죠. 얼마나 많이 그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어떠다 보여줘야 된다. 한국어 어순으로 다시 정리했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독직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끊어서. 169번 I wonder 나는 궁금해 How many wishes a star can give 곰돌이 푸가 한 말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접속사를 썼으니까 주어 동사가 작은 놈들이 전개가 될 텐데 어머 이게 주어가 아니나? 오 이거 좀 복잡하네요. 그렇죠? how가 many를 꾸며주고요. many가 또 wishes 이 주어가 아니에요 지금. wishes 요게 뒤에를 봐야 되는데 a car a star군요. 별이 can give 줄 수 있다. 이게 주어였어. a star가 주어예요 지금. 지금 기부에 보면 목적어가 없죠. 이게 원래 여기가 wishes, many wishes 여기 요놈이 여기 자리에 원래 자리. 근데 how가 얘를 꾸며줘서 many를 앞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아이고 길어. 자 그러면 이 부분이 how부터 give까지가 전체가 뭐가 된다? 목적어가 돼요. 나는 궁금하다. 얼마나 많은 소원들이 wish는 소원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자 별이 얼마나 많은 소원을 줄 수 있는 준다는 얘기는 들어준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 동화니까 곰돌이 푸가 한 얘기니까 별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오늘은 아이고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여기서 일단 끊을게요. 쌤이 너무 자세히 했나요? 근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짧게 끊어서 갈게요.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야지 오늘 유닛이 끝나는데 여기서 끊어갖고 다음 강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